2026년 6월 14일 미국 동부 시간 오후 5시 30분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SNS 트루스 소셜에 세상이 주목하게 되는 게시글을 하나 올립니다. 이란 이슬람 공화국과의 합의가 지금 마무리됐다. 호르무즈 해협의 개방을 전적으로 승인한다. 미 해군의 해상 봉쇄를 즉시 해제할 것을 승인한다. 하지만 여러분, 정말 이게 끝난 것일까요? 왜냐하면 합의가 발표된 바로 그 순간에도 레바논 베이루트에서는 폭탄이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과 이스라엘 총리 사이에서 역대급 충돌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우선 이 전쟁을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딱 3분만 정리해보도록 하죠. 이미 아시는 분들은 들으셔도 되고 뒤로 조금만 넘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선 2026년 2월 28일 전쟁이 개시됩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에 합동공습을 감행했죠. 미국 쪽 작전명은 오퍼레이션 에픽 퓨리, 이스라엘 쪽은 오퍼레이션 로링 라이언. 군사작전 앞에 보통 이렇게 코드명이 붙습니다. 오퍼레이션 형용사 명사 구조죠. 오퍼레이션 에픽 퓨리의 퓨리는 분노, 오퍼레이션 로링 라이언의 로링은 포효하는, 라이언은 사자.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자신을 사자에 빗댄 셈입니다. 다음, 공습의 배경은 크게 세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이란의 핵 개발이죠. 미국은 이란에게 우라늄 농축 중단을 요구했죠. 이란은 거부했습니다. 두 번째는 이스라엘의 생존 본능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란이 핵을 손에 쥐는 순간 이스라엘의 존립 자체가 위협받죠. 이스라엘 입장에선 선제 공격밖에 선택지가 없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호르무즈 해협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선 뒤에 따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세계 석유의 목줄이라고만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전쟁의 흐름 한눈에 보면요, 2월 28일 미국과 이스라엘이 공습을 개시합니다. 여기에 이란은 즉각 보복하였습니다. 3월 4일엔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선언합니다. 그러면서 유가가 폭등하게 되죠. 4월 7일에는 1차 휴전 합의가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나 교전은 지속되었다 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6월 14일 106일 만에 종전 협상 타결이 발표됩니다. 2026년 6월 14일 저녁에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 소셜에 이런 글을 올립니다. 이란 이슬람 공화국과의 합의가 지금 마무리됐다. 모두에게 축하를. 그리고 나는 이로써 호르무즈 해협의 통행료 없는 개방을 전적으로 승인하며 동시에 미 해군의 해상 봉쇄를 즉시 해제할 것을 승인한다. 트럼프 대통령이 트루스 소셜에 이 글을 올린 거의 같은 시각, 파키스탄 총리가 X에 공식 발표문을 올렸습니다. 집중적인 협상 끝에 우리는 미합 중국과 이란 이슬람 공화국 간의 평화협정이 타결됐음을 발표하게 됐습니다. 양측은 레바논을 포함한 모든 전선에서 군사작전의 즉각적이고 영구적인 종료를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덧붙였는데요. 공식 서명식은 오는 6월 19일 금요일 스위스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여기서 잠깐, 파키스탄은 왜 중재국이 됐을까요? 파키스탄은 이란과 900km의 국경을 맞대고 있습니다. 동시에 미국과도 오랜 군사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죠. 이게 무슨 말이냐? 이란과도 미국과도 관계를 이어가야 하는 그런 입장이다. 그래서 파키스탄이 중재자로 나서게 된 겁니다. 돌아와서 이란 측에서도 공식 확인이 나왔습니다. 카젬 가리바바디 이란 외무부 부장관이 이번 합의 사실을 공식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이란의 태도가 흥미로워요. 이란 측은 자국 내에서 이 합의를 두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미국과 이스라엘을 굴복시켰다. 반면 트럼프는 우리가 이겼다. 양쪽이 모두 우리가 이겼다고 주장하죠. 이 질문의 답은 이번 합의의 실제 내용을 보면 이해가 됩니다. 그 전에 먼저 짚어야 할 게 있죠. 이 전쟁에서 왜 그렇게 모두가 호르무즈 해협 이야기만 꺼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만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핸드폰에서 지도 앱을 켜시면 이란 남쪽 끝에서 오만 사이에 있는 좁은 바닷길 하나를 찾으실 수 있습니다. 바로 호르무즈 해협인데요. 이 바닷길의 폭이 가장 좁은 곳은 약 34km라고 하는데 서울에서 수원까지의 거리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편합니다. 자, 그런데 이 바닷길 하나가 막히니까 전 세계 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를 넘어섰고 아시아 곳곳에서 즉각적인 석유 부족이 시작됐죠. 이건 도대체 왜 그런 걸까요? 미국 의회 조사국과
국제에너지기구의 데이터를 종합하면 이렇습니다. 하루 통과하는 석유량이 약 2030만 배럴, 세계 원유 해상 무역 비중이 약 27%, 세계 액화천연가스 무역 비중이 약 20%. 대체 경로는 사실상 없다. 이 호르무즈 해협을 묘사할 때 반드시 나오는 단어가 하나 있는데요. 초크 포인트입니다. 직역하면 목을 조르는 지점인데요. 관문, 병목 구간, 걸림돌 등의 의미를 나타냅니다. 초크하면 목을 조르다. 그리고 포인트하면 지점이 있죠. 자, 미 에너지 정보청은 호르무즈를 가리켜서 The world's most important oil transit choke point. 그러니까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원유 운송 병목이라고 정의합니다. 이 초크 포인트를 중국어로는 인허야다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인허 하면은 인후, 그리고 비유적으로 요충지라는 의미를 나타냅니다. 중요한 길에다가 중요한 구간에다가 인허야다오라는 표현 쓴다는 거. 그래서 이 호르무즈 해협을 가리키는 영어 표현 The world's most important oil transit choke point, 이 표현을 중국 기사에서는 全球最重要的石油运输咽喉要道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거 가져가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다시 돌아와서 이번 전쟁이 개시된 직후에 이란이 해협을 봉쇄했습니다. 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했어요. 이렇게 해협 봉쇄를 선언하니까 선박 통행량이 90% 이상 급감했습니다. 이유는 두 가지였는데요. 첫 번째는 이란이 해협을 통과하는 상선을 공격하겠다고 위협했어요. 둘째는 해운보험회사들이 이 해역에 대한 보험 계약을 전면 거부했습니다. 보험이 없으면 배가 못 다닙니다. 배가 못 다니면 석유가 안 옵니다. 석유가 안 오면 유가가 폭등합니다. 실제로 미국 댈러스 연방준비은행이 발표한 분석에 따르면 이 봉쇄 때문에 2016년 2분기 글로벌 경제 성장률이 연율 기준 최대 2.9%포인트 하락할 수 있다고 경고했죠. 자, 여기서 이게 나랑 무슨 상관인데요? 라고 할 수 있죠. 자,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원유의 최대 소유국 순위를 보면요. 중국, 인도, 일본, 그리고 한국, 이 국가들이 상위 4개국입니다. 우리나라가 수입하는 원유의 상당 부분이 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게 되죠. 여러분이 다음에 주유소 가실 때 기름값을 보시면 이 호르무즈 해협이 열렸냐 닫혔냐에 따라서 숫자가 왔다 갔다 하는구나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 호르무즈 해협 열린다고 하는데 기름값이 내려가려면 좀 걸릴 거예요. 그렇죠? 자, 이제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도대체 무엇에 합의했냐? 그리고 아직 합의 못한 거는 뭔가? 뉴스에서 합의됐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헤드라인만 보고 끝내면 안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확정된 내용 먼저 보도록 하죠. 모든 전선에서 군사작전 즉각 영구 종료. 파키스탄 총리의 공식 발표를 기준으로 미국과 이란은 레바논을 포함한 모든 전선에서 군사작전을 즉시 그리고 영구적으로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스라엘은 뭔가 계속 싸우려고 하는 느낌이 듭니다. 실제로 타격을 하기도 하고.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결될지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호르무즈 해협의 개방과 미 해군의 봉쇄를 해제하는 것이 확정되었습니다. 여기에는 트럼프가 직접 승인했죠. 그런데 해협 공식 개방은 6월 19일 서명식 이후입니다. 여기에는 이유가 있죠. 전쟁하고 있는 중에 해협에 기뢰가 매설됐기 때문입니다. 기뢰 제거 작업이 먼저 선행돼야 배가 안전하게 다닐 수 있습니다. 자, 다음 6월 19일에 스위스에서 공식 서명식이 진행됩니다. 자, 여기서 왜 스위스냐고 할 수도 있는데 전통적으로 국제분쟁의 중립협상 장소로 어디를 택했냐? 스위스를 택했습니다. 1949년 제네바 협약이나 2015년에 진행된 이란 핵협정 있죠. 포괄적 공동행동계획, 이러한 협상들이 모두 스위스에서 이루어졌다. 자, 그래서 스위스가 적절한 나라였다. 협상을 진행하기에 적절한 나라였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아직 협상이 안 된 내용도 있어요. 이제 60일 추가 협의 기간 동안 이제 진행을 할 건데 협상이 안 된 내용 함께 보도록 하죠. 자, 이 협상이 안 된 내용들은 이후 60일의 추가 협의 기간을 가지고 그 기간 동안 협상이 이루어질 겁니다. 이번 합의의 한계를 이야기하자면 완전한 평화협정은 아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가장 핵심적인 쟁점들이 서명 이후 60일간의 추가 협상 기간으로 넘어갔습니다. 이란 외무장관 아라그치가 직접 이렇게 밝힙니다. 핵 프로그램 관련 세부 조항은 합의 서명 이후 60일 이내에 결정될 것이다. 자, 60일 안에 다뤄야 할 쟁점은 크게 두 가지죠. 고농축 우라늄 약 2,000kg. 이거 어떻게 할 것인가? 이란에는 현재 고농축 우라늄이 약 2,000kg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 60% 농도까지 농축된 우라늄이 약 450kg. 자, 미국은 이것들을 폐기하거나 제3국으로 이전하길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란은 싫어요 하고 있죠. 이 핵무기를 만들려면요, 보통 우라늄을 90%까지 농축시킵니다. 농축도 90%까지 농축을 시켜요. 이란이 보유한 60% 농축 우라늄은 핵무기 수준은 아닙니다. 자, 그런데 우라늄을 60%까지 농축시켰다라고 하는 건요, 우라늄을 90%까지 농축시키는데 기술적인 한계를 돌파한 상태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란은 이미 이 우라늄을 90%까지 농축시킬 수 있는 기술적 한계를 돌파한 상태다.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수준에 도달했기 때문에 국제사회가 우려하는 것이죠. 여론은 이것을 a short technical step from weapons grade라고 표현합니다. 여기서 short step이라고 해서 머지않은 단계, 어떤 목표나 단계에 달성하기 직전에 매우 근소한 차이를 의미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a short technical step 이라고 이야기해서 아주 약간의 기술적 공정이 남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중국 뉴스에서는 이것을 이부즈야오라고 번역합니다. A short technical step from weapons grade. 이것을 중국어로 번역을 하면 距离武器级仅一步之遥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다시 돌아와서 이란이 우라늄 농축을 얼마나 오랫동안 멈출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협상도 진행되어야 합니다. 미국은 이란에게 20년 이상의 농축 중단을 요구해요. 자, 그런데 이란은 5년을 주장합니다. 15년의 간격이 있죠. 여기서 타협점이 어떻게 나올까? 이 나올 수 있는 건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미지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 쟁점으로 넘어가도록 하죠. 이란은 해외 동결 자산이 있어요. 자, 이 돈을 이란에게 줄 건가 말 건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해야 됩니다. 이란은 카타르 등에 동결되어 있는 자산 120억 달러를 즉각 돌려받길 요구해요. 이란 국영통신 파르스는 이것이 합의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자, 그런데 트럼프는 선을 그어요. 당장 돈이 오가는 것은 없다. No money will be exchanged until further notice. 추후 통보가 있을 때까지 오가는 돈은 없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번 종전 협상을 요약하면 칼 내려두고 대화로 풀자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네요. 이번 협상에 대한 소식이 들려오는 가운데 가장 극적인 소식이 들려옵니다. 협상 타결 불과 몇 시간 전이었는데요, 이스라엘이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 남쪽 외곽을 공습합니다. 자, 여기에 이란은 즉각 반발하게 되죠. 이것은 휴전 합의를 깨는 행위다. 이제 협상 날짜 정하고 공식 서명만 하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 협상이 마지막 순간에 무산될 위기에 처합니다. 그러자 트럼프 대통령은 SNS에 이스라엘을 향해 공개적으로 경고하게 되죠. 하지 말아야 할 일이다. 기회를 날려버려서는 안 된다. 그리고 온라인 매체 악시오스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미국 역대 대통령이 이스라엘 총리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는 상상하기 어려운 그런 강도의 발언이 나왔습니다. 트럼프가 네타냐후 총리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는 보도가 나왔죠. He has no fuck 말이 되나? He has no fucking judgment. He has no fucking judgment. 판단력이라고는 눈 씻고 찾아봐도 없다. 판단력이 개판이다. 사리분별을 전혀 못하고 있다. 똥인지 된장. 이 표현을 중국 기사에서는 타나 판단리 젠지시狗屁라고 이야기했어요.狗屁라고 하면 개방구거든요. 개방구. 뭐 개소리, 뭐 개똥 이런 의미를 나타냅니다. 판단력이 개똥이다 라는 이야기죠.
물론 공식 기사에서는 조금 유화시켜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毫无政治判断力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정치적 판단력이 전혀 없다. 정치적 판단력이 아예 없다라는 표현으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자, He has no fucking judgment는 제가 뭐 만든 거 아니고요. 보도 그대로 가져온 겁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트럼프의 이 발언은 미국과 이스라엘의 동맹이 지금 이 순간 얼마나 삐걱거리는지 보여주는 발언이다 라고 할 수 있겠죠. 이스라엘은 이번 합의에 대해서 공개적인 환영을 표명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런 걱정이 있죠. 이 합의가 이란의 핵 보유를 막을 수 있냐? 이스라엘 당국자들은 이런 걱정도 한다고 합니다. 미국이 이번 합의를 빌미로 이스라엘의 군사작전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 이게 무슨 소리일까요? 자, 이스라엘은 이란의 핵시설이나 시리아, 레바논 내 친이란 프록시를 타격할 때 헤즈볼라 같은 애들 미국의 무기나 군사 지원, 정보적 지원을 바탕으로 움직여왔죠. 자, 그런데 미국이 이란과 협상을 맺고 이행하는 기간이 시작되면 미국은 합의가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이스라엘에게 당분간 도발이나 군사 행동을 자제하라 라고 브레이크를 걸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안보를 위한 독자적 타격 타이밍을, 그런 기회를 놓치게 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미국과 이란이 종전이나 긴장 완화에 합의하게 되면 이스라엘이 이란을 선제 타격할 국제정치적 명분이 급격하게 약화됩니다. 합의하는 와중에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하게 되면 미국과의 동맹 관계가 파탄나겠죠. 그리고 국제사회에서 독단적인 평화 파기자로 몰릴 수 있다는 계산도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핵심 쟁점인 핵 문제에 대해서는요. 미국과 합의를 진행하면서 이란은 몰래 이 농축우라늄을 90%까지 농축시킬 것이다. 이 무기급 전환을 완료시킬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동안 이스라엘은 최악의 안보 공백 상태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고 합니다. 자, 이런 가능성들 때문에 군사작전 자유를 제한당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영국 하원 도서관의 분석을 보면 이란의 공격을 가장 많이 받은 나라 중 하나인 아랍에미리트도 단순한 휴전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란에 대한 배상 요구와 해협의 무조건적 개방을 촉구했죠. 자, 그런데 국제사회의 반응은 다릅니다. 유엔 사무총장 구테르스는 이 합의를 전쟁을 끝내기 위한 주요 진전이라고 환영했죠.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는 공동 성명에서 이란은 결코 핵을 가져서는 안 된다고 선을 그었어요. 그러면서 핵 협의에 진전이 있다면 제재를 해제할 준비가 됐다라고 밝힙니다. 핵 가지면 안 된다. 그런데 진전이 있으면 제재 풀어줄게. 그럴 준비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 합의가 진짜 평화로 이어질까요?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신가요? 미국의 싱크탱크 민주주의 방위재단의 마크 두보이츠 CEO가 이런 말을 했어요. 합의 첫날부터 실패를 선언한 사람도 있고 합의 내용도 보지 않고 승리를 선언한 사람도 있다. 우리는 앞으로 30일간 이 합의가 어떻게 지켜지는지를 봐야 한다. 이것이 지금 이 합의의 현실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좀 더 지켜봐야겠죠. 자, 정리해보도록 하죠. 2016년 6월 14일 미국-이란 종전협상이 타결됐습니다. 106일간의 전쟁 끝에 공식 서명이 6월 19일 스위스에서 진행됩니다. 합의의 핵심은 군사작전 즉각 종료와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입니다. 하지만 이란 핵 프로그램, 동결자산 120억 달러, 이스라엘과의 관계, 이 세 가지 폭탄은 여전히 60일간의 추가 협상 태엽을 위해 있습니다. 이번 합의는 종전이 아니라 종전을 향한 첫걸음에 가깝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번 전쟁에서 목숨을 잃은 사람들은 최소 7,500명 이상, 그들 중에는 어린아이도 있었고 노약자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냥 평범하게 살아가던 사람들이 있었죠. 이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이 합의가 진짜 평화로 이어지길 기대해봅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전 다음에 더 알찬 영상을 가지고 여러분들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